안녕하세요. 소카 CRM 마케터가 일하는 방법, 브레이즈로 개발자 없이 캠페인 고도화하기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번 파이어사이드 챗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다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AB180의 커스터머 석세스팀 리드로서 풀사이클 마케팅 전략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업계의 고객사들이 제품 주도 성장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카의 CRM 운영 문화가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성공적으로 운영한 크로스셀링 캠페인 전략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히 브레이즈를 활용한 사례를 통해서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마케터분들이 어떻게 초개인화 캠페인을 고도화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카 AB180 마티니의 마케팅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실제 비즈니스 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얘기 나눠볼 세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카의 로열티 빌딩 팀에서 CRM 마케팅을 맡고 있는 김선민입니다. 카쉐어링을 넘어 저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카에서 구독 상품인 패스포트의 CRM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AB180에서 고객 성공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안상현입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솔루션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 지원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소카 담당 CSM으로서 소카에서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소카 팀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티니의 CRM 팀 리드 이건입니다. 마티니는 CRM 마케팅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마케팅과 크로스 마케팅도 같이 컨설팅 드리고 대행도 진행해 드리고 있는 풀퍼널 마케팅 에이전시이고요. 저기는 거기서 CRM 팀을 리딩을 하면서 고객사들이 CRM 솔루션들 도입하는 순간부터 캠페인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순간까지 같이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카는 저희 AB180과 정말 오랫동안 함께한 고객사인데요. 벌써 브레이즈 사용 6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브레이즈를 사용해 오신 만큼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상현님은 소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고객사분들과도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 CSM인 상현님이 보신 소카의 브레이즈 활용도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오랜 기간 사용하신 만큼 내부적으로 브레이즈 활용 노하우가 상당히 많으신 편이고요. 브레이즈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레이즈의 다양한 기능들을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브레이즈가 마케터가 스스로 캠페인을 세팅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 좀 더 브레이즈를 통해 CRM 마케팅을 정말 많이 고도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소카가 브레이즈를 활용해서 얼마나 CRM 마케팅을 고도화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이번에 같이 협업하셨던 건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소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브레이즈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고객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협업할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던 이 브레이즈의 카탈로그 이런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먼저 신기능을 테스트해 보신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뭐 리퀴드나 커넥티드 컨텐트, 캔버스 같은 좀 더 고도화된 레벨의 브레이즈 스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벤트 텍소노미나 캠페인 태그 그리고 캠페인 네이밍 컨벤션까지 이 CRM 캠페인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축을 하시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기억에 남는 고객사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캠페인 관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편이고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 캠페인 네이밍 부분입니다. 소카가 브레이즈를 정말 오래 사용해 오신 만큼 캠페인 관련해서 히스토리가 정말 많고 여러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캠페인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카의 캠페인 관리 시스템을 보고 정말 체계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캠페인 이름만 봐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 운영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캠페인 네이밍 규칙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하고 브레이즈의 태그 기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가 지원드리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소카에서는 이제 커런츠 연동으로 캠페인 성과 로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자체적으로 성과 대시보드를 구축을 하고 계신데요. 이때 네이밍 규칙을 기준으로 카테고리별로 좀 분석할 수 있도록 자동화까지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현재 소카의 체계적인 성과 분석의 핵심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네이밍 부분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사소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고객사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신다면 이제 적은 노력으로도 이제 관리와 협업 효과를 좀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카가 브레이즈를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신 고객사였군요. 네, 최근에 소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도입하면서 서비스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쉐어링 외에도 다른 이동수단과 숙박 서비스까지 확장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좀 각 부서의 모든 니즈를 충족하도록 하면서 CRM 관리까지 하면은 기존과 다른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여러 비즈니스 간의 이제 우선순위 충돌, 그리고 여러 사업부에 이제 넘치는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소카가 10년 동안 단기 카쉐어링 BM을 집중해 왔는데요. 작년부터 숙박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도입하고 확장하면서 플랫폼으로 변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반면에 항상 가용한 마케팅 슬롯과 리소스는 한정이 되어 있죠. 이런 빠른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업부 담당자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협업 방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한정된 CRM 마케팅 슬롯 안에서 최대한의 임팩트를 내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한 번의 성장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좀 고객사분들을 만나 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꽤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소카는 좀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우선 이런 혼란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나 소통과 공감이 키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업부 분들은 자신의 부서 외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일종의 사일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커미티, 직역을 하자면 소통위원회라는 미팅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팅에서는 각 BM 담당자 분들이 서로의 목표를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하면서 이제 공감을 한 차례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는 일정과 타겟을 분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팅에서는 다양한 마케팅 실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실험과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저희가 실험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POC, 다들 알고 계시는 Proof of Concept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A/B 테스트 루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정말 좋은 사례네요. 여러 부서에서 CRM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메시지 피로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마케터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공급자 관점에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다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관심 없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마케팅 수신 거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앱 삭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POC 실험 루틴에서 해결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 소개드릴 사례 중 하나가 그 예시인데요.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고객 관점에서 피로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타겟 발굴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발송 주기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다소 복잡도가 높은 피로도 관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피로도 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브레이즈의 프리쿼시 캠핑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실제로 소카에서는 말씀 주신 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레이즈의 프리퀀시 캐핑이라는 기능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프리퀀시 캐핑이라는 기능은 유저가 일정 개수 이상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소카가 지금 100개가 넘는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유저가 수신하는 메시지 개수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브레이즈에서는 자료 화면과 같은 이제 규칙을 정말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체 캠페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 채널 혹은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이런 기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태그가 달린 캠페인을 유저가 하루에 1개 이상 받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 종류와 개수가 정말 많은 고객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프리퀀시 캐핑 기능을 정말 촘촘하게 설계해서 사용하고 계신 편입니다. 네, 방금 상현님께서 소개해주신 그런 브레이즈의 기능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은 피로도도 좀 쉽게 관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좀 다른 부서와 협업하면서 실험했던 캠페인 사례들을 조금 간략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먼저 정말 소카만이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캠페인 실험 사례를 하나 공유 드리고 싶어요. 저희 카쉐어링 본부와 함께 진행한 우천시 이탈 방지 캠페인입니다. 저희 소카는 비가 오는 날에 가동률 지표가 많이 떨어져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비가 올 때 예약을 하려다 이탈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정 쿠폰을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저는 캠페인을 켜고 끄는 저희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이고 이제 높은 산맥을 가진 한국은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상청에서도 육안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소카도 이런 훌륭한 일을 해주고 계신 담당자분이 계십니다. 네. 권역별 이제 날씨 담당자분들께서 날씨를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비가 오면 이 캠페인을 라이브를 해주셨던 거예요. 물론 이 분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해재난에 따른 고객 안전과 차량 안전 관리도 함께 진행을 해주고 계신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 권역에서 예약 전환율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장표에는 1%포인트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이후에 더 디벨롭을 많이 진행을 해주셨고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 예약 전환율이 4%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7개 권역으로 확장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타겟 발굴 실험입니다. 네, 저희 숙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기존의 저희 유저들은 이미 카쉐어링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고 카쉐어링에 관심이 있는 기존 고객들이 있었고요. 신규로 모객하는 이제 숙박 관심 고객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고객 간의 마케팅 반응률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발견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플랫폼 서비스로서 이제 카니발을 방지하고 또 고객이 진짜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상세한 타겟 조건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차례의 디벨롭에 걸쳐 유효한 타겟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고요. 결과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반응률과 전환율이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마케팅 수신 거부율과 앱 삭제율까지도 방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고객이 좋아할 만한 개인화 콘텐츠 추천이 장기적인 리텐션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마티니와 함께 진행했던 숙박 크로스셀링 캠페인도 개발자의 도움 없이 마케터분들만의 힘으로 초개인화 메시지를 구현했다고 해요. 브레이즈로 어떻게 그런 초개인화 캠페인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담당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원님이 언급 주신 기존의 카쉐어링과 숙박 서비스를 연결하는 크로스셀링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는 이 크로스셀링을 위해서 어떤 점을 이제 디벨롭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현재 브레이즈로 수집 중인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용자가 차량을 대여한 지역 기준 어느 곳에 가장 많이 놀러 가는지, 유출이 많이 되는지를 기반으로 어떤 숙소를 추천을 해주면 좋을까를 이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추천 알고리즘은 작지 않은 개발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요청 전에 마케터들이 개발자 없이 실험을 한 차례 진행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티니와의 협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 크로스셀링이라는 니즈는 사실 많은 고객사들이 다 갖고 있는 니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차례 크로스셀링을 진행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카에서의 크로스셀링은 좀 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유형의 물건들 간의 크로스 세일이 아니라 카쉐어링과 숙박이라는 서비스들 간의 그 크로스 세일을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새롭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소카의 도메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 도메인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겟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크로스셀링을 하기 위해서 카쉐어링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탐색을 하고 있는 유저들 대상으로 어떤 유저들에게 숙박을 유도해야 될지 그 타겟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주말에 10시간 이상 대여하는 카쉐어링을 찾고 있는 유저 이렇게 타겟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이 10시간으로 잡았던 이유는 숙박이 필요한 수준의 여행을 떠나기에는 최소 10시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가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주말만 또 필터링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여행을 더 많이 가기 때문도 있지만 소카에서는 퇴근할 때 차를 빌리고 출근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출퇴근용 서비스도 굉장히 유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원했던 의도에 맞는 타겟에게만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주말 10시간 이런 기준을 잡아서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건희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브레이즈로 사용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을 예약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숙박을 이용할 만한 타겟을 발굴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 타겟을 대상으로 우선은 관광공사의 오픈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통계청 오픈 데이터를 많이 참고했고요.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차량을 대여한 지역에서 가장 유출이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놀러 가는 지역을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를 가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관광공사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브레이즈의 어떤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카에서는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브레이즈의 커넥티드 컨텐츠라는 기능을 활용을 했는데요. 커넥티드 컨텐츠라는 기능은 브레이즈에 없는 외부의 정보를 불러와서 이제 메시지 내용에 그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는 고객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저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포인트에 대한 실시간 현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유저가 봤던 상품이 품절했는지 품절이 되지 않았는지라든지 혹은 내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구된 상품의 이제 상세 정보들을 불러와서 메시지에 녹여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카에서는 관광공사의 오픈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개인화 메시지에 활용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CSM으로서 지원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이제 보통 커넥티드 컨텐츠를 쓸 때는 그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소카와 마티니에서 협업하시면서 개발자 도움이 전혀 없이 마케터 분들께서 스스로 구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상세 내용이 궁금한데 이 부분 건희님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현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술 구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크로스세일 캠페인에서 기술 구현을 해야 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겟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그리고 이 근교 추천 로직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이 숙박업 자체가 이미 뭐 예약을 하고 그 위약금 기간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 그 구매 내역을 바꾸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가능한 빠르게 유저들에게 소구를 해야겠다 는 가설을 세웠고, 이 즉각적인 메시지 발송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면 주말에 10시간 이상 카쉐어링 대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발라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편했습니다. 소카에 이 이벤트 텍소노미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데이터가 잘 수집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유저들이 카쉐어링을 서치할 때 유저들이 카쉐어링을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반납하는 시간, 위치 정보, 몇 월 며칠에 빌릴 것인지, 이런 상세한 정보들이 이벤트 프로퍼티로서 잘 수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시간에서 이제 대여 시작 시간 빼서 이게 10시간이 넘는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날짜 데이터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주말을 찾고 있는 건지 평일에 대여를 찾고 있는 건지 리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원했던 타겟에 부합할 경우에만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미발송 처리함으로써 타겟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인 근교 추천 로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방향성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디로 추천할 것인가는 통계청 데이터와 같은 오픈 데이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출발 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착지로 설정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출발한 사람은 통영으로 가장 많이 간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 가장 많은 도착지 기준으로 추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각 지역으로 어떻게 추천할지, 뭐라고 하면서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뭐 특정 지역의 유명 관광지, 그리고 유명 관광지에 대한 뭐 이미지, 대표 이미지, 이런 오픈 데이터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추천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구성을 했고요. 또 동시에 소카에서는 숙박을 예약을 하면은 카쉐어링 24시간 무료라는 되게 매력적인 메리트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소구하는 안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들을 커넥티드 컨텐트로 불러오기 위해서 별도의 API 응답값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GitHub에다가 사실 양식만 맞춰서 텍스트만 집어넣어도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응답값을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각각의 응답값에는 앞서 계속 확인을 했었던 수급을 했었던 데이터들인 출발 지역, 도착 지역, 그리고 도착 지역의 뭐 이미지, 이런 각각의 정보들을 커넥티드 컨텐트로 활용하기 위해 API 응답값에 넣어줬고요. 그 응답값들은 커넥티드 컨텐트와 리퀴드를 결합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뽑아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즉각적인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 이넷 메시지를 활용했어야 됐는데 바로 카쉐어링을 할 때 트리거 시켜서 띄워줬어야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화를 하고자 하는 영역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좀 구현할 수 있도록 커스텀이 원활한 HTML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음과 같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뭐 어디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라고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한 번에 반영한 커스텀 HTML 이넷 메시지를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혜택 소구하는 안도 같이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 이넷 메시지 자체의 테스트 결과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저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크로스 세일을 유도하는 푸시 소재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숙박 예약 기준 증분 전환율이 36% 정도 상승을 했었고, 방문 리텐션과 숙소 예약 기능 관련된 리텐션도
꽤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실은 이 크로스 세일 이넷 메시지 모수 늘리려고 진행했던 이 푸시 캠페인이 오픈 레이트이 40%가 넘어가지고 좀 이례적으로 높은 오픈 레이트를 기록해서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건희님께서 고도화된 캠페인 운영 방안을 굉장히 상세하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숙박 서비스를 탐색만 하고 이탈한 유저들을 구매까지 다시 이어가게 만드는 방법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셀링에 이어서 이탈자를 복귀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구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새롭게 런칭한 새롭게 이제 확장하고 있는 숙박 탭이나 특정 숙소를 조회한 후 이탈한 유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이탈 유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소구를 해야 하고 언제 메시지를 보내야 이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마티니에서 실험을 진행해 주셨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가설과 구현 방법을 실험을 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이 사례도 또한 건희님께서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숙소 예약 이탈 유저 대상으로 넛지했던 캠페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구점 테스트와 발송 시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지점에서 이탈한 유저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소구되는 포인트가 서비스마다 굉장히 상이해서 일종의 정석을 찾기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우선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구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매력적인 24시간 카시어링 무료라는 혜택을 소구하는 안을 한 가지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앞선 사례와 조금은 유사하게 유저가 이탈한 지역의 다른 숙소들을 좀 더 그 사람이 안 본 다른 숙소를 추천하는 그런 로직으로 숙소 추천하는 소구점을 잡았습니다. 발송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처럼 어느 정도 텀을 둔 안과 30분 만에 바로 넣지 않은 좀 더 밀접하게 계속해서 컨택을 하는 그런 안으로 구분을 했고요. 여기서 숙소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앞서 커넥티드 컨텐츠를 활용했다면 이번에는 카탈로그를 이용했습니다. 커넥티드 컨텐츠 활용했을 때는 오픈 데이터를 가져와서 써야 됐기 때문에 커넥티드 컨텐츠를 썼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카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숙소 DB를 그냥 끌어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추천 로직을 짰습니다. 그 결과 보이시는 것과 같은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이 혜택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지 혜택 소구안이 위닝 베리언트가 되었고, 한 가지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좀 밀접하게 터치하는 것보다 24시간 정도의 텀을 둔 다음에 터치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위닝 베리언트 기준으로는 증분 전환율이 한 11% 정도 높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위와 같은 증분 효과를 거두기도 했고, 함께 협업하면서 개발 리소스 투입 없이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실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티니만의 이제 창의적인 방법들도 많이 알 수 있었고요. 이후에 자동화 캠페인을 고도화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전략적으로 캠페인 구현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이 이 캠페인들을 보고 직접 구현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소카는 이미 브레이즈를 좀 오래 잘 활용하고 있었고 또 경험이 많지만 이제 막 브레이즈를 사용하기 시작한 고객사분들은 어쩌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CSM 상현님께서 좀 주실 수 있을 만한 간단한 팁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CRM 트렌드에서 개인화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화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이제 브레이즈와 같은 솔루션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반응할 만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고객의 이름만이라도 메시지 내용에 넣거나, 혹은 고객이 정말 방금 전에 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이제 메시지에 넣어서 유저한테 발송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개인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모든 서비스에서 이제 CRM 마케팅의 근간을 이루는 건 이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캠페인보다도 정말 간단하고 쉬운 캠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캠페인들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복잡하고 어려운 캠페인들도 나중에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 이런 쉬운 캠페인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고도화된 전략도 고민하게 되실 거고,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소카에서 이번에 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커넥티드 컨텐츠를 활용한 초개인화 캠페인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카에서도 도입을 처음 하셨을 때에는 정말 쉬운 캠페인부터 하나씩 시작하셨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제 개인화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은 이제 어려운 걸 하기보다는 쉬운 캠페인들을 먼저 잘 세팅해 보시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카 CRM 팀의 운영 방식과 또 다양한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소카 CRM 팀의 목표와 또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소카 CRM 마케팅에서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에 걸맞도록 업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즈뿐만이 아니라 브레이즈와 앰플리튜드를 연동해서 데이터 분석과 성과 분석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데이터 팀과 함께 협업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저희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소카와 함께 성장을 해주실 훌륭한 CRM 마케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재밌게 도전할 수 있는 흥미로운 챌린지가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거나 내가 이런 캠페인 실험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카의 CRM 마케팅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해 주신 선미님, 상현님 그리고 건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